여보, 우리 돈 12억 어디 갔어? 그건 왜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예금이 거의 비어 있다고. 15억 중에 12억이 없어졌어. 그거 내가 투자했어. 곧 돌아올 거야. 뭐, 투자, 무슨 투자인지? 지금 당장 돈 어떻게 되는 건지 말해봐. 2021년 1월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60세인 저는 2020년 3월에 32년간 다닌 대기업에서 은퇴했고 단 10개월 만에 15억 원 중 1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57세인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재테크를 하며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 복 받으실 거예요. 2020년 3월 29일 금요일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32년간 다닌 바람건설에서 임원으로 은퇴하는 날이었어요. 연봉 2억 2천만 원을 받던 상무였지만 회사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상무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과 함께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32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30분 회사차로 출근하던 일상이 이제 끝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정리해보니 상당했어요. 강남 아파트 8억 원, 예금과 적금 3억 원, 주식과 펀드 1억 5천만 원, 퇴직금 2억 5천만 원, 총 15억 원의 자산이었습니다. 매달 나올 연금 185만 원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미경에게 말했어요. 여보, 드디어 회사 생활이 끝났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신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 준호와 딸 예진이도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야 비로소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렸어요. 월요일 아침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뜬 순간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30분. 평소 같았으면 벌써 회사에 도착해서 임원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아, 정말 자유구나. 3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바라본 한강뷰. 32년간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일상에서 벗어나 드디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여보, 아침 맛있게 먹어.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상, 전복죽, 계란말이,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32년간 바쁜 아침에는 샌드위치나 시리얼로 때우던 아침 식사였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맛있어. 정말 행복해. 나도 이제야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뻐. 돈 걱정도 없으니까 정말 좋네. 첫 주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밀린 독서를 했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평소 보지 못했던 영화도 보며 지냈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명품 가방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좋네. 그동안 너무 아껴 살았어. 맞아.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아보자. 둘째 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5성급 호텔에서 3박 4일 총 2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니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여행이네. 앞으로 자주 다니자. 유럽 여행도 가고. 셋째 주에는 새 차도 샀어요. 그동안 로망이었던 고급 세단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이 차 정말 좋네. 역시 비싼 차가 끝내주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32년간 임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정확히 4주 차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은퇴한 지 4주가 되던 날 아내가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친구가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어? 어떤 투자? 부동산 펀드인데 확실하게 연 20% 이상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해. 연 20%라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15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연 3%인데 20%면 1년에 3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였어요. 확실한 거야? 내 친구 은정이가 직접 확인해 봤다고 해. 이미 6개월째 받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늦어졌다더라. 은정 씨는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편이 증권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일단 1억 정도만 시험 삼아 해보자. 그렇게 첫 번째 함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5월 아내가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저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투자자 본인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해. 보안상 문제 때문에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미 계약이 다 체결된 상태라서 안전하다고 해. 그날 저녁 두꺼운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온갖 도장이 찍혀 있고 영어로 된 해외 계약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왜 현금으로 해야 해? 세금 문제 때문이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해.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3개월 후 정말로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6월에 아내가 더 큰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VIP 전용 상품인데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원이야. 대신 수익률이 연 30%래. 3억은 좀 큰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가 성공했잖아. 그리고 은정이가 이미 5억을 넣었다고 해.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좋은 투자라면 투자금을 늘리는 게 당연하죠. 그럼 3억 해보자. 7월에는 더 큰 유혹이 왔습니다.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인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투자자래. 최소 투자금이 8억이지만 1년 후에 원금의 2배를 보장한다고 해. 8억은 너무 큰 돈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4억은 다 성공했잖아.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한다고 해. 결국 8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총 12억 원이 나갔어요. 그 무렵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투자 회사에서 중간 점검을 한다고 해. 혹시 다른 사람한테 투자 이야기했어? 절대 말하면 안 돼. 계약 위반이라서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해. 9월부터는 아내가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모임이 있어. 오늘은 투자 설명회야. 처음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정확한 이름이 뭐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뭐 그런 거야.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 12억이나 투자한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는 게 이상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10월 두 번째 수익금이 들어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어요. 수익금이 왜 안 들어와?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해외 송금 문제로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고 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연락 안 와? 매일 연락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래. 그때부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11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아내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투자 회사 가는 거야? 응, 수익금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해. 같이 가면 안 될까? 안 돼. 투자자 본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날은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더니 강남역이 아니라 목동의 작은 카페였어요. 아내가 은정 씨와 만나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내 돈으로 저런 걸 하고 있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 회사에서 다음 주까지 기다리래. 해외 송금이 복잡하다고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정 씨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투자 회사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사실은 투자 회사라는 게 없어요.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미경이가 제가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그냥 주부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후에 아내가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또 새로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한테 전화했어.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투자 회사가 없다더라. 12억이 어디 갔는지 지금 당장 말해봐. 다 써버렸어. 다 썼다고? 뭘 하는데 12억을? 처음에는 정말 투자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돈으로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점점 더 많이 쓰게 됐어. 투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12억을 다 혼자 썼다고? 은정이랑 반반씩 썼어. 명품 가방만 30개 넘게 샀어. 하나에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거. 그리고 보석도 많이 샀고, 일본,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 계산해보니 정말로 12억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물건들이 지금 어디 있어? 은정이 집에 보관하고 있어. 지금 당장 가져와. 그날 저녁 가져온 물건들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거실 바닥에 명품 가방들이 수십 개 놓여 있었고 보석함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들이 가득했습니다. 2주 동안 모든 물건을 팔아서 모은 돈은 고작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2억을 들여 산 것들이 3억 5천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8억 5천만 원은 그냥 사라진 거네. 그때 아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가 아니야. 내가 카드로도 많이 썼어. 카드값이 2억 정도 더 남아있어. 결국 총 손실은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20년 12월 첫째 주 진실을 알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카드값 2억 원의 독촉장이 매일 우편함에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모른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집을 팔아야겠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면 카드값 2억 원을 갚고도 6억 원이 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한다면 절반씩 나눠야 했습니다. 이혼 얘기는 그만해.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보자. 함께? 지금까지 뭘 함께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33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3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이 나를 완전히 속였는데.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한쪽의 잘못으로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다행히 저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어요. 아내가 사온 명품들, 카드 사용 내역, 은정 씨와의 통화 녹음까지 집을 7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카드값 2억 원을 갚고 나니 5억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3억 5천만 원, 아내가 1억 7천만 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2021년 1월 드디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내 연락처는 지워줘.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새로운 집은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의 1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구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돈으로 제가 선택한 집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남은 돈 2억 원은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했어요. 월 185만 원 연금과 함께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혼자 보낸 첫 밤이었어요.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2021년 1월 15일 새로운 집에서 보낸 지 2주가 되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첫 주는 집 정리에만 매달렸어요. 33년 동안 살던 넓은 집에서 15평으로 이사하니까 물건을 많이 줄여야 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부터 시작했어요. 집 근처 구민체육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월 3만 원의 헬스장, 수영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 처음 오시는 거예요? 첫날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제 체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었습니다. 수영도 시작했어요.
젊을 때 배우지 못해서 평생 아쉬웠는데 이제야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60세에 수영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한 달 만에 25m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체육센터에서 만난 김 씨가 말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2월부터는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사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아내가 돈 낭비라고 해서 포기했던 취미였어요. 중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50만 원짜리였지만 제 돈으로 제가 사고 싶어서 산 첫 번째 물건이라 더욱 소중했어요. 동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출사를 다니는 모임이었어요. 초보자 치고는 구도가 좋네요. 동호회 사람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3월에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남자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김치를 먼저 볶아줘야 맛이 깊어져요. 첫 수업은 김치찌개였어요. 완성된 김치찌개를 맛볼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4월이 되자 제 새로운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 6시 기상, 집 근처 산책 오전 9시 체육센터에서 운동 오후 2시 요리교실 또는 사진 동호회 저녁 8시 독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운동 덕분에 체중도 5kg 빠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에는 사진 동호회에서 제 작품이 상을 받았어요. 이달의 베스트 사진상은 김상철 회원님입니다. 제 사진이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불고기, 갈비찜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큰아들 준호가 집에 놀러 와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월 185만 원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지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 없음 전세, 생활비 80만 원, 취미활동비 30만 원, 저축 75만 원, 매달 75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6월,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몸무게 5kg 감량, 수영 100m 완주, 요리 10가지 마스터, 사진 동호회 상 수상,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33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14억 원을 잃고 이혼까지 했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2022년 7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체중도 7kg 빠졌고 수영도 200m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상철이, 김상철 맞아?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더니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야, 어떻게 여기서? 2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20년간의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영수는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올해 초에 이혼했어. 아내의 경제적 배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14억을? 와, 정말 큰일 겪었네.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속이 시원해. 혼자 사니까 편하더라. 영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 운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요리도 배워. 너는? 나는 등산이랑 독서 모임하고 있어. 그리고 봉사활동도 해. 봉사활동?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보조하는 거야. 다음 주부터 영수와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예요.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이런 일 해주니까 고맙네. 80대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8월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새로운 봉사자가 왔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봉사하게 된 이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첫인상이 좋았어요. 차분하고 온화한 느낌이었습니다. 순희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저도 요리 배우고 있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희 씨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는 순희 씨와 함께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첫 등산은 관악산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기엔 아까워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10월 순희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봉사활동, 등산, 요리, 그리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요즘 웃을 일이 없었나요? 혼자 살다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있으면 자주 웃게 되네요. 순희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1월 드디어 순희 씨에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순희 씨, 저는 순희 씨를 단순히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순희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60세와 55세의 늦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순희 씨와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큰아들 준호가 말했어요. 자녀들도 제 재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어르신들도 축복해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 만났네. 축하해요. 연말이 되어 순희 씨와 내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보자. 그리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재혼은 언제쯤 생각해 볼까요? 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60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3년 3월 순희 씨와 만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재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상철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순희 씨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8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순희 씨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에 가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4월에 양쪽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를 마련했어요. 애들아, 소개할 사람이 있어. 제 아들딸과 순희 씨 아들딸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희입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순희 이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큰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결혼 계획도 있으신가요? 순희 씨 아들 민준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거 걱정했는데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자녀들 모두 재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5월에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9월로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정리해야 했어요. 집은 어떻게 할까? 저는 15평 전세, 순희 씨는 20평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둘 다 팔고 새로 구할까? 두 집의 전세금을 합치면 3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에 제 예금 2억 원을 합치면 5억 5천만 원으로 적당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경기 외곽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5억 원에 샀어요. 6월부터 새집 꾸미기를 시작했어요. 순희 씨와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집을 꾸미니까 정말 좋네. 나도 뭔가 진짜 가족이 되는 기분이야. 7월에는 서로의 친구들에게도 소개했어요. 친구들도 모두 축복해 주었어요. 8월에는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9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 양쪽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60세와 55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맹세했어요. 60세에 하는 첫 키스, 어색했지만 달콤했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60세 신혼부부라니 우리 참 특이하네. 그래도 행복해. 10월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고마워요.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제 연금 185만 원과 순희 씨 유족연금 80만 원을 합치면 월 265만 원이었습니다. 월 지출 내역, 생활비 150만 원, 취미 활동비 50만 원, 저축 65만 원, 매달 65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11월에는 순희 씨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댄스 스포츠 어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와 손을 잡고 춤을 추니 마치 젊은 연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댄스 스포츠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신혼부부세요? 네, 결혼한 지 2개월 됐어요. 다른 부부들이 부러워했어요. 12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올해도 벌써 끝이네.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 여행도 더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2023년을 정리하며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3월 순희 씨와 본격 교제, 9월 재혼, 12월 안정된 신혼생활. 한 해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나도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60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았어요. 2025년 7월 순희 씨와 결혼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도 거의 4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보, 내년이면 우리 만난 지 4년이네.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 참 빨라.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순희 씨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봄에는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에 참가했어요. 입상은 못했지만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파리가 정말 아름답네. 로마도 좋고 우리 돈 걱정 없이 이런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가을에는 등산 동호회에서 지리산 종주에 도전했습니다. 62세와 57세의 나이에 3박 4일 종주는 쉽지 않았지만 서로 격려하며 완주했어요. 봉사활동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사진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지역 사진전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현재 자산, 아파트 5억 원 시세 상승으로 5억 5천만 원, 예금 1억 8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 4년 전 3억 5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월 수입도 안정적이었어요. 제 연금 185만 원, 순희 씨 유족연금 80만 원, 예금 이자 30만 원, 총 295만 원. 건강도 4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지수가 정상 범위였어요. 가족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큰아들 준호가 가족 모임에서 말했어요. 순희 씨 자녀들과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만나셨어요? 할아버지가 60살 때야. 와, 60살에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에는 나이가 없단다. 7월 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순희 씨와 대화했어요.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 남미 여행 어때? 브라질, 아르헨티나. 좋지. 우리 건강할 때 가능한 곳 다 가보자.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경제적 배신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둘째, 이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셋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넷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다섯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섯째, 경제적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과 저축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2025년 7월을 마무리하며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62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30대처럼 젊어요. 순희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 20년, 30년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새해 소원이 뭐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사는 거. 나도 같은 소원이야. 15억 원에서 시작해서 14억 원을 잃고 3억 5천만 원이 되었지만 지금은 7억 3천만 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은 배신과 절망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